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7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정치권에서 그동안 이재명이 왜 그렇게 헌법 개정, 개헌에 집착을 하는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죠. 단순히 5.18 문제 같은 것을 전문에 넣기 위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개헌이란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죠. 국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서 통과를 하더라도 국민 투표까지 거쳐야 되는 이 문제를 단순히 전문을 몇 개 바꾸기 위해서다.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분석들이 이재명이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4년 두 번을 하는 개헌을 하고 나서 본인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대선에 출마해서 정권을 더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죠. 좀 황당하다는 그런 반응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으로 변경을 하기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은 제안 당시 그 개정을 제안을 했을 당시 그 시점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재명이 헌법 개정을 추진을 해서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이재명은 그 다음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그 새로운 헌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연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일종의 연막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연임을 하려면은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현직 대통령, 제안 당시의 대통령의 효력이 없다. 이 명시한 부분을 또 없애버리면 되죠. 개헌을 하면서.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오늘 지금 이재명 주변에서 그런 황당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낌새를 좀 차릴 수 있는 어쩌면 이제 청긴누설일지도 모르고 여론 또보기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아주 심각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국회의장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민주당 출신의 이 국회의장 조정식이죠. 조정식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현직 대통령 연임 국민의 선택 문제다. 국민이 선택하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그런데 일단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원론적이다. 국민이 선택할 문제 아니냐. 그 원론적인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정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봐야 됩니다. 조정식은 바로 국회의장이 되기 직전까지 이재명의 정무 특보를 했습니다. 정무 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 바로 국회의장이 됐죠. 이것도 저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재명의 정무특보를 하다가 바로 그 입법부 수장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좀 의아하다고는 느꼈는데 그 정무특보로 있었으면은 이런 개헌 문제, 이재명의 임기를 더 연장하는 문제, 장기 집권하는 문제 이것도 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도 머리를 맞댔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 조정식은 그 전에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할 정도로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식이 이 개헌 그리고 이재명의 대통령 연임 문제가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뭔가 청기누설을 한 것 아니냐, 아니면 여론을 한번 짚어보기 위한 계산된 행동 아니냐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조정식이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취임하고 나서 첫 번째 기자 간담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서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다. 국민의 선택할 문제다. 지금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 내용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가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로 이재명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 자, 개헌을 하면은 이재명이 자기 임기를 연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야권에서 반대한다는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을 받고 조정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이러쿵 저러쿵
시기상조 아니냐, 일단은 시기상조 아니냐, 뭐 이재명 임기가 아직 4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전제를 하고 다음에 나온 말이 이게 본인의 이 마음속에 있던 말을 뱉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 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 국민 선택이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전에 우원식도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좀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그 현직의 연임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고, 뭐 윤건영 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거고 그 연임하는 것이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뭐 그런데 헌법을 지금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이재명 쪽에서는 저희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다 합니다. 자기 죄를 다 없애버리는 공소취소 특검법안까지 발의를 한 그 집단이니까.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도 최근에는 헌법 제128조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그 이재명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런 연임론을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음모론자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 제128조에 규정되어 있는 임기 연장, 중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현 대통령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 헌법 제128조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지금 조정식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국민의 선택이 문제다. 그러니까는 밀어붙여서 개헌해서 3분의 2 국회의원들의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하고 국민투표에서 가반 이상 받으면은 뭐 개딸들 동원해서 대대적인 선전작전 펴가지고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헌법조항 지금 현직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삭제를 해버리면 된다는 이야기나 다름없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조정식이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하고 국리를 하고 나서 오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 가지 이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여러 개의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를 해야 될 문제다. 자, 합의를 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하면 나갈 수 있다. 이 공감대라는 것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 자기들끼리의 공감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야당하고 합의를 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개헌안에서 이슈가 될 텐데 개헌 자문위원회나 개헌 특위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되지 않겠느냐. 자, 아주 구체적이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의 연임이 이슈가 안 됩니다. 원래 안 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법에 그게 불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슈로 끄집어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끄집어 올려서 개헌 자문위, 개헌 특위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것은 이재명을 국민이 원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왜곡 선동해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아마 이 정부 톡보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한 끝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조정식은 그전에도 대통령제 이제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 현직의 연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자, 그런데 국회의장을 맡고 나서 대통령 정무특보, 이재명의 정무특보를 하다가 국회의장을 맡고 나서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처음으로 밝혔다는 것은 그동안 이런저런 구상을 많이 해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그 개헌 필요성에는 전부 다 이제 입을 모으고 있으면서 그 입을 모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개헌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찬성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전문에 개헌 헌법 전문에 5.18을 집어넣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인데, 그리고 4년 중임제는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과제로 이렇게 돌려놓은 상황이죠. 그런데 조정식이 국회의장에 취임을 하면서 바로 적극적으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겠다. 그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위한 개헌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밝히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연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청기 누설 아니냐. 청기 누설을 하면서
여론의 동향을 좀 떠보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언론들이 이것을 속보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론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차원에서 툭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에 본인의 재판을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공소 취소를 추진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특검에 의한 그 공소 취소도 어려워졌고 검찰에 의한 그 공소 취소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이 8월 17일 날 당권 경쟁에서 정청래 쪽에서 당권을 잡게 되면은 이재명은 조기에 재판이 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임기까지 마치더라도 임기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대로 보이죠. 뻔히 보이는 길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유일하게 그것을 감옥 안 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공소 취소가 안 된다면 공소 취소도 지금 5개 다 시킬 수가 없습니다. 공소 취소는 1심이 끝나지 않은 것만 해야 되니까 지금 본인의 목전에 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한정된 대법원에서 그런 것들은 공소 취소도 못 시키죠. 그래서 아예 장기 집권을 하면은 그 집권하는 기간에는 재판이 안 열리니까 장기 집권을 꿈꾼다. 심지어 일각에서 이재명이 13년 집권론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까지 지금 좌파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3년. 지금 5년을 다 채우고 이제 1년 지났는데 4년 더해서 5년을 2030년까지 다 채우고 그 다음에 개헌을 통해서 그 4년 중임제 개헌, 4년 플러스 4년, 8년을 하게 되니까는 5년 플러스 8년, 13년 동안 집권을 한다. 그런 구상을 세워야 된다는 식의 말이 좌파 유튜버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 쪽 좌파 극자 유튜브죠. 자,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최근에 이제 유시민도 이재명 연임 불가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는데 유시민이 뭔가 좌파 안에서 이제 내부 분위기를 잘 아니까는 이 기류를 읽었지 않느냐. 친명 이재명 쪽에서 중임제 개헌을 하고 그 임기까지 자기가 이제 갈아타려고 하는 그 상황을 유시민도 읽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재명 연임 불가 워낙 원래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런 움직임을 좀 감지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조정식의 일성, 이재명의 정무특보 출신 그리고 이재명의 그 대표 시절에 민주당 사무총장 출신인 조정식이 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첫 번째 내뱉은 이야기가 개헌이고 개헌을 하면서 헌법 조문을 바꾸는 것 그리고 4년 중임제까지 머문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이재명의 연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재명의 13년 장기 집권설 이런 것이 그냥 몽상, 꿈 이런 쪽으로 치부를 해왔지만은 이거 조정식의 오늘 발언을 보면은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워낙 이재명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고 좌우 살피지 않고 막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대로 다 지금까지도 해왔죠. 심지어 집권 세력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그 국정 운영을 크게 발목을 잡으면서까지 자기가 살기 위한 생존 투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정말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까지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다시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죠. 국민의힘이 빨리 정비를 해서 여기에 이재명의 장기 집권 야욕을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날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 쇼 시간에 진전된 상황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